자, 21년도 지방직 7급 공개채용시험 헌법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체적인 평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제 이 전체적인 평의 상당 부분은 출제형과 난이도랑 이제 관련되는 것인데, 대부분 학생들 평이 쉬웠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유가 뭘까? 저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한번 봐도 얘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에 우리 7급은 난이도가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수업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정도면 사시랑 비교해도 거의 뭐 차이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출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가직도 그렇고 이 지방직도 그렇고 난이도가 생각보다 쉬웠다라는 거죠. 그게 저는 약간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피셋이라는 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7급에 많은 지형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일단 학생들이 많이 감소했어요. 학원 분위기를 보면 옛날에는 9급하면서 7급을 같이 하는 학생도 되게 많았고, 5급하다가 7급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피셋이 도입되니까 9급하는 학생들은 9급, 7급이랑 병행을 거의 못해요. 그 다음 5급하는 학생들도 뭐요? 피셋 도입됐으면 어차피 5급 가버리지, 이러다 보니까 7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셋이 도입되다 보니까 결국 실질 경쟁률이 좀 낮아진 거 아니냐. 형식적인 경쟁률도 낮아졌지만 실질 경쟁률도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낮다 보니까 결국 기존보다 문제를 쉽게 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애들이 실질 경쟁률이 낮아진데 문제를 어렵게 내면 컷이 되게 낮아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컷을 약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약간 좀 문제를 쉽게 출제한 게 아닌가 싶어요. 다만 이제 나중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올해 그랬다고 해서 내년에 꼭 그렇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올해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쉬웠어요. 그러면 그 쉬웠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출제 유형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권 파트에서는 요걸 물어봐야 돼요. 단순히 위헌이야 합헌이야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본권이 무엇이냐 라든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위헌이냐, 이런 걸 많이 출제해야 되는데 거의 안 나왔어요. 그 다음 헌정사가 나오면 아주 시험 문제가 어렵습니다. 헌정사가 나오면 아주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단독이 국가직도 지방직도 거의 한 문제도 안 났어. 그러니까 이것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법령 문제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법령 문제가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또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 때문에 조금 난이도는 내려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올해 시험에는 약간 특이한 게 있었어요. 교재에 없는 판례들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없는, 자주 나오지 않았던 약간 생소한 판례들이 좀 나왔는데, 다만 객관식은 4개를 다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죠. 한두 개 모르더라도 다른 걸 통해서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거는 상대적이지만 난이도가 조금 많이 내려갈 수 있다. 즉 다른 걸로 유추해서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낮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소한 게 있었지만요, 그러나 대부분 판례 결론 묻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 정답 맞추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약간 최신 판례인데 조심해야 되죠. 우리 원래 조약은 뭘로 해야 된다? 문서로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뭐도 할 수 있다?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최근에 나왔다는 거죠. 근데 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유기억위원회의 견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책에는 이게 거의 권고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견해라든지 권고 이런 것들은 뭐다? 법적 구속력이 없죠. 근데 여기는 의무를 부담한다 있으니까 정답이 2번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3번. 옛날에 이게 되게 어렵게 나온 적도 있는데 지금은 법조문 그대로네요. 포인트는 요거죠. 조약은 뭐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솔직히 어려울 게 없는 게,
얘가 구속적이냐 비구속적이냐 뭐 이렇게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라고 돼 있는데, 올해 문제 중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볼 때. 비교역량 해봐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 치고 틀린 문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맞는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1번 난이도 별로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여기 보시면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하다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민주적 기본 질서는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복수정당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요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문은 길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판례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3번 정당제도라는 게 결국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라고 나오고, 네 번째가 정당이 문제가 있어,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이러면 행정부가 처분을 해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제 2번 지문이 좀 까다로운 면이 있었지만 얘가 너무 쉬워. 제가 정당 뭐라고 그랬어? 정당은 보호조항이라고 했어요. 위헌정당에서는 정당을 침해하고 해체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법부 헌재가 아니면 해체하지 말라라는 보호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행정부로 해도 된대. 이거 이제 옛날 일공학대 진보당 판례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답이 너무 쉬워. 답이. 그러니까 2번도 제가 볼 때는 난이도 거의 학급이에요. 되게 쉬운 문제다. 복잡하게 굴 거 없이 그냥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3번 봅니다. 전문은 여러분들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죠. 규범력은 있어. 근데 우리가 국가의 의무가 도출되지만 그렇다고 특정인을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것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책에도 있고 뭐 제가 설명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 독립유공자의 뭐 유족이다, 가족이다, 뭐 아니면 친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거가 불비하다는 거야. 그러니 이 사람 인정 못해줘 라고 했던 그 판례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인을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피면 되는데, 이 문제도 제가 볼 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3번입니다. 헌법 전문에서 이제 임시정부의 법 등을 개정했다라고 했는데 무슨 특정 퇴지에 대한 보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출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유신헌법이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5.16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었겠죠. 이게 언제 폐지됐다? 8차 개헌 때 폐지되고 9차 때 4.19만 다시 부활되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4번 같은 거 3번 같은 거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답이 2번이라는 게 좀 쉬웠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그렇게 난도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갑시다.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돼 있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정답 1번인데 우리가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그걸 무조건 국가가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급식비 같은 건 국민에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 학교행지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 수개방 개발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좀 내잖아. 이런 거 꼭 위원으로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다 해야 돼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 2번이에요. 자, 교육받을 권리라고 해서 직접 특정 제도라든지 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국립교육대학교에서 우리 검정고시 안 받아 이렇게 얘기했잖아. 몇 번 나왔죠. 이거는 교육받을 권리 침해죠. 그죠? 결론 묻는 거고요. 얘도 똑같더라고. 직접적인 교육비를 청구하나 안 돼. 이런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2번하고 4번은 동시에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3번은 기출 여러 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1번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평등권입니다. 체계 정당성이 위반된다. 개별 사건 법률이다. 무조건 위헌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뭐 해야 돼? 따져봐야 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우리는 평등이라는 것은 적용만 평등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용, 제정하는데도 뭐가 필요해? 평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입니다. 특범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래. 명백하대.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도 맞힐 것 같아. 아니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고 명백하대요. 균형을 상실한 게. 그러면 위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4번 보시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하고 중퇴한 사람을 달리 보겠다는 거야. 왜?
졸업한 사람은 기본이 3년 할 거야. 3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중퇴는 언제 했는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최종 언제까지 됐냐 이거를 기재해라. 이거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번이 약간 생소한 지문이에요. 다만 1, 2번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1번 개별성권 법률 체계 정당성. 2번이 뭐요? 내용상의 평등. 3번 누가 봐도 이렇게 불합리하고 자의적인데 위헌이 아닐 수가 있나? 그러니까 답을 몰라도 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네. 이것도 글쎄요. 저 이거 문제 풀었을 때 그렇게 어렵게 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충분히 정답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재판청원권입니다. 우리가 재판청원권은 사실심, 그 다음 법률심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배심 재판까지 꼭 포함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DNA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죠. 불복할 수 있냐 없냐? 없어. 그러면 침해. 있어. 그러면 합헌.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래서 1, 2번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도 최근에 기출문제라서 답을 맞추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헌법 해석상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발생했으면 9명 중에 1명이 빠졌으니까 국회는 빨리 뭐다? 후임자를 선출해야죠. 그래서 이럴 의무가 있다. 최근에 기출이었습니다. 네 번째도 너무 쉽네. 모두 대법원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그런 지문이죠. 글쎄요. 3번이 기출이니까 어렵지도 않았는데다가 게다가 전반적으로 나머지 문제도 그렇게 난도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저는 7번도 난이도는 좀 낮았다고 생각하는 게 청원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러니 대리인도 당연히 되죠. 위탁받은 즉 대리나 이런 사람도 뭐다?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 국민은 위탁받은 개인에게도 뭐다? 청원을 제출. 청원은 약간 여러분들 부담이 없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람한테도 뭐다? 청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저는 쉬웠다고 생각하냐면 이거 21년도 기출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21년도에 최근에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구체적 자기무를 부담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그것도 최근에 나왔고 이것도 최근에 기출 나왔으니까 기출만 달달달 풀었던 사람이라면 아마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얘도 최근에 기출로 나왔거든요. 자, 이런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꿔달라고 청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 국회의장은 청원 요지를 작성하여 국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청원서를 소관이한테 회부한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 청원을 소개한 국회의원은 당연히 요구가 있으면 취지를 설명한다 라고 돼 있는데 어찌 보면 일본 몰랐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최근 기출을 풀었다면 글쎄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방직 문제가 원체 쉬웠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1번은 약간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중요하죠. 집회는 장소 포함이에요. 근데 종교는 뭐라고? 장소까지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죠. 근데 솔직히 딴 거 제끼고라도 얘가 너무 쉬워. 얘 거의 A급 아니에요? A급? 거의 빈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변호사의 수임사건이나 건수 이런 것들을 얘기해라 라고 하는데 판례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탈세할 건지 아닐 건지 이런 거 따져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합헌이었거든. 그러니까 결국 제한에 해당한다. 근데 이게 이제 사생활은 아니잖아요. 자기 업무 수행 중이니까 결국은 다 사생활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무단위권이 특정 장소 특정 보직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얘도 쉽죠. 얘가 제가 볼 땐 조금 어렵네. 근데 얘 A급이야. 그리고 1, 4번이 쉬워요. 답 맞추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9번 재산권입니다. 얘가 좀 어렵더라.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데 자, 얘가 사용을 할 수 없어. 그럼 뭐다? 이거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거라고 그랬죠. 근데 사용도 할 수 없대. 그럼 이런 경우는 뭐다?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으니까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으니까 당연히 보상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갑시다. 우리 소액 임차인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경매 들어가고 이러면 임차인들이 되게 고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뭐라는 거예요? 최소한 등기라든지 대항력을 갖춰야죠. 대항력 갖추는 거 여러분들 되게 쉽잖아. 동사무소 가서 뭐요? 그냥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야 뭐다? 선순위가 된다. 이거는 소액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뭐 기본적인 내용 같고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재산권은 상당히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문장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네 번째 9번은 저는 약간 난이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지문들이 그렇게 자주 봤던 지문들은 아니거든요. 농지의 경우에 사회성과 공공성의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므로.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제가 답 안 보고 혼자 풀었을 때, 왜냐면 이제 저희 가답안 나오기 전에 미리 풀어가지고 가답안 보낸 적 있었거든. 근데 저는 강사다 보니까 솔직히 좀 부담되긴 했는데 저도 보냈는데 나중에 가답안 맞춰보니까 100점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거는 꼭 당연한 건 아니에요. 강사도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 이 9번이 좀 생각나는 게 약간 난이도는 있더라고요. 근데 어렵진 않았어. 왜? 제 센스로는 동일하면 잘 시험에 안 내. 다를 거야. 그러면 일반 토지랑 농지 중에 뭐가 더 공공성이 크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격농지를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혜택도 준다 이렇게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죠. 왜?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돈 안 된다고 농사를 안 지어버리면 나중에 전쟁 나거나 이럴 때 식량 어떡할 건데? 다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요?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이 말은 뭔 말이야? 당연히 공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공공성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뭐라는 거야? 공공성이 더 크면 많은 규제를 뭐야 할 수도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아요. 동일하다 이 부분이 틀렸다. 농지가 뭐다? 사회성과 공공성이 좀 더 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0번. 역시 저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고 형의 집행유예도 의기한을 단축할 수 있죠. 3번도 어렵진 않았던 게 우리가 사면을 시켜준다고 해서 기소의 효력이 상실이 됩니까? 아니죠. 기소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요? 억울한 일 있으면 재심이나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요게 이제 뭐다?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기존 있게 사라져버리는 건 아니죠. 특별사면은 뭐라는 거야? 앞으로 잘해봐라 라는 거니까 그 판결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건 아닙니다. 글쎄요,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면해준다고 기소의 효과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4번입니다. 뭐 사면이라는 거는 뭐다? 시혜적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4번도 그닥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그냥 안 되고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번. 세월호를 얘기하는 거죠.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 구조활동에 참가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읽어보면 그닥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것도 3번이 너무 쉬워. 긴급명령은 뭐야? 불가능. 재정경제가 뭐지? 여유가 없을 때. 3번이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4번 임기가 만료되면 70일, 40일, 거리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60일, 숫자 위주로 체크하시면 되는데 3번이 너무 쉬워요. 그죠? 그 다음에 12번 행정부. 우리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재임해 이런 건 안 된다. 어느 정도 법인을 정해서 다시 위임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우리 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도 있지만 불용으로 위임할 수도 있죠. 이게 뭐가 문제야? 3번 헌법조문을 꽈어요. 국무위원이 행정각부 장에서 뽑는 게 아니라 행정각부의장이 국무위원 중에서 뽑아요. 이게 앞뒤 크로스고. 네 번째, 자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해임건의 할 수 있죠. 이것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공권력 행사. 법률안 제출은 여러분들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의결 전, 의결은 돼야 그러니까 뭐 확실성이 있어. 따라서 이때부터 뭐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거지. 제출만 갖고는 뭐요? 솔직히 되는 게 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안 돼. 한국증권거래소 사법인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아. 시험 채용 공고가 대부분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데 누군 안 돼? KBS는 안 돼. 왜? MBC나 KBS나 이런 건 공권력으로 볼 수가 없어요. 사람 채용이니까. 거의 사경제 작용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고 시험계획 공고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그닥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정족수를 고르라 라는 건데, 정족수도 여러분들 이것도 쉬운 게요, A급이잖아요. A급. 그러니까 당연히 맞춰야죠. 계엄해제구 헌법 개정 발의 과반수. 임시의 소집 요구는 4분의 1인데 해임 건의는 뭐예요? 3분의 1이죠. 그 다음 의결 탄핵소추 의결 과반수. 국회의원 제명 대통령 탄핵소추 3분의 2.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인데 이 정도도 제가 볼 때는 쉬운 것 같아요. 워낙 정족수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이 정도라면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자, 15번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지선다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조합형이 조금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자, 국회의원의 권한 있죠. 면책특권이라든지 여러가지 권한, 심의표결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개인이 행사를 안 할 수 있어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봐봐. 주권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행사 안 할 수 있는 거지 아예 주권 자체를 넘겨주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석방 요구는 정족수 4분의 1. 그 다음 3번입니다. 원래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정도만 할 수 있죠. 다른 직은 원래 겸직이 안 되지만 법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리을번은 저는 솔직히 이거 거의 처음 봤는데, 국회의원이 직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내가 재산이 있어.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임대요. 단순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가능하다는 건데 저도 이거는 조금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얘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 얘도 조금 어렵긴 했고, 근데 실제로 풀었을 때 그렇게 뭐 못 맞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요 15번은 약간 난이도가 있다. 중급 내지는 이 시험에서는 약간 중상급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6번 자, 16번 갑시다. 이것도 맞춰야지. 법관의 징계는 단십제로 해도 문제가 안 돼. 침해하지 않는다. 지문이 길면 뭐해? 포인트가 딱 보이는데. 그 다음 2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약식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제목에서 뭐라고 그랬어? 불이익변경 금지라고 그랬죠. 제가 설명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해줘야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야?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럴 수 있지 않냐. 다시 말하면 아이 지금 징역 10년인데 나중에 올라가면 사형이야. 무서워서 상소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즉 불이익변경을 해줘야 상소권이 어떻게 뭐예요? 보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어려운 지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다들 아시죠? 상급법원이 당해 사건은 뭐다? 기속하지만 뭐는 아니야? 동정사건까지 구속하는 건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4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뭐요? 담당해야 되는 건 아니다. 얘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17번 얘는 조합형인데 좀 쉬웠어요. 자, 우리가 이거 알죠? 임기는 헌법, 정년은 법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정년은 법률이네. 그럼 헌법 개정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 두 번째, 대법원장은 여러분들 뭐요? 연임이 안 돼요. 연임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 틀렸고, 디귿번은 솔직히 좀 제가 잘 몰랐는데 법관은 재직 중 허가가 없더라도 무보수를 하면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안 되죠. 허가나 이런 게 필요하겠지. 법관이 아무리 그 겉으로 보수가 없다고 그래도 그냥 사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중립적에 대한 법관, 판단하는 법관이 단체라든지 이런 조직에 함부로 관여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에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가가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법관으로 임명될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선고에만 받아도 그래도 법관이 안 되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안 되는데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버렸다면 이거는 선고에보다 훨씬 심하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은 법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역시 조합. 자, 18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집행위가 있어야만 침해를 받는다. 그러면 법은 뭐예요? 직접성이 부인되죠. 자, 법령에 근거한 집행위가 재량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재량이라면 여러분들 뭘 다투어야 돼? 법을 다투면 안 되고 뭐다? 결국
이런 경우는 집행행위를 다퉈야 되겠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뒤에가 조금 잘렸는데요. 재량행위일 때는 뭐다? 직접성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내렸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일반 개인, 장병한테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겠죠. 부대장들한테 이렇게 내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대장의 지시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지. 국방부 장관이 이 얘기한 것이 보다 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중간에 뭐가 얘기가 됐다? 하급 부대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집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굳이 가봐야 아무 쓸데가 없어. 우회절 절차를 강요한 거에 불과해. 그러면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15번도 약간 난이도가 있고 18번도 약간 난이도는 있어 보여. 헌재라서 그런지 약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기억번은 전에도 출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수업 때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지방자치는 여러분들 중층으로 하든 단층으로 하든 그거는 입법 형성권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 X. 니은번 중요하죠. 교육에 관한 것이라면 누가 지자체를 대표합니까? 교육감이요. 그래서 교육감이 당사자가 돼요. 다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서울시 교육감이랑 서울시는 못다퉈. 이런 내부는 못하지만 외부랑 싸울 때는 교육이라면 교육감이 피고 또는 당사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 디귿번입니다. 선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요? 국가예요. 국가작용인데 지방선거는 판례가 뭐라 한다? 자치사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들 주민투표를 하는데 법령 위반되거나 이런 걸 주민투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주민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뭐요? 조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법령을 깨거나 재판 중인 사항 이런 건 주민투표 할 수 없습니다.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번. 우리나라는 위원회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직권상정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비상적인 절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2번이 또 너무 쉽죠. 우리 윤리특위하고 정보위원회는 뭐다? 회의를 비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제가 볼 땐 답이 생각보다 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이 판례 아주 유명한 판례는 아닌데 의결을 했는데 법이 오타가 나온 거야. 그럼 이런 경우는 뭐다? 바꿔도 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4번입니다. 본회의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이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제안자가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 의결과 질의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4번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 2번이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질의토론 거쳐야 되지만 그런데 이미 제안자가 취지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심사를 거쳤다면 그러면 뭐다? 이거는 약간 생략, 그러니까 위원회 중심주의인데 위원회 심사를 거쳤다면 이 경우는 생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은 뭐 2번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봐도 뭐 일반적인 문장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방직 시험을 좀 많이 틀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저도 여러분들 답안지 나오기 전에 풀어봤는데 글쎄요, 이 정도면 뭐 많이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향후에 내년 시험을 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대책인데요. 저는 모르는 것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책을 무한정 늘린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왜? 몰라도 맞출 수 있어 충분히.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바로 좀 문제를 다방면으로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7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잖아, 청원. 근데 최근에 기출문제로 나온 게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또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 이것도 최근에 기출문제 나왔어. 그래서 최근 기출 중심으로 뭐다? 물론 이론이 좀 토대가 쌓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론 토대만 좀 쌓이면 그러면 다양하게 많은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상당히 향후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시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올해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내년도 쉽다 이거는 절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관련 기본권, 헌정사 이런 것들 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시험은 끝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요?
다시 내가 처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뭐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시험 치신 분들 다들 합격하시길 바라겠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